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서를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손 대표는 포토라인에서도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고 밝혀지겠죠. 손 대표의 폭행과 배임 등의 의혹은 지난달 10일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촉발됐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 대표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의 기사화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손 대표는 불법적인 취업 청탁을 한 건 오히려 김 씨라면서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로부터도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행위가 배임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손 대표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현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씨를 부를 계획입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말을 더듬는 기자에게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세요?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가 차에 타려는 순간 취재진과 일반인 수십 명이 한꺼번에 뒤엉키면서 손 대표가 탄 승용차는 힘겹게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협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석했는데 조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오전 7시 40분, 경찰과 약속한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손 대표는 고소인이면서 동시에 피고소인이기도 하고 또 배임 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모두 받아야 하다 보니 조사는 12시간을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손 대표는 2년 전 발생한 접촉 사고 취재를 빌미로 김 씨가 JTBC 취업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손 사장이 먼저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손 사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진술도 듣고 있습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3차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 사장 측은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고 해명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손 대표가 회사 돈으로 김 씨를 지원하려고 했다며 배임 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늦게까지 손 사장을 조사한 뒤 조만간 김웅 씨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현대잖아. 손 씻기만 중요해? 불어나는 입속 세균은 시작해봐. 리스테린. 한 프리랜서 기자와 맞고소전을 이어가는 손석희 JTBC 사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9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였는데 경찰은 곧 이 프리랜서 기자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섭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 출석한 지 19시간 10분 만입니다. 폭행,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고 밝혀지겠죠. 피해자가 자신네. 누가? 삼촌이랑 다 이제 밥 먹고. 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하신 거예요? 예. 제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됐습니다. 소명했습니까? 손 대표에게는 폭행과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손 대표가 본인의 교통사고 관련 기사를 막으려고 JTBC 일자리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폭행을 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한 시민단체는 손 대표가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데 JTBC의 자산을 이용하려 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공갈 미수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실패하자 자신을 협박한 거라고 반박하며 손 대표가 맞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손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 씨도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거 너무 높나 이거? 참, 이거 조금. 손석희 JTBC 사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9시간 만인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며 손 사장은 사실이 곧 밝혀진다, 반박 증거를 다 제출했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동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폭행,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다 제출했습니다.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직후였지만 다급히 묻느라 말을 더듬는 취재진에게 오히려 질문하라고 말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그건 또 몰랐던 거지. 질문하세요. 손 대표가 받는 혐의는 폭행과 협박, 배임 등입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데 이어 한 시민단체는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덮으려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등 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랜서 기자인 김 씨가 먼저 취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맞고소인인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도 다음 주쯤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정동현입니다. 네, 이번엔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손석희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정반대이고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어서 경찰이 대질 신문까지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손석희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손 대표의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손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한 손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손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세요.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길을 막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손 대표는 고소당한 혐의와 고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를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김 씨를 JTBC에 채용하려다 중단하거나 용역 계약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일처리였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조사한 것은 없다며 손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일단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현장에 CCTV도 없어 대질 신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 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손 대표 추가 소환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한번 잡아봐. 아니 여기서 내가 손이 닿나 안 닿나 잡으라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오늘 아침부터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리랜서 기자와 관련된 폭행 등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아침 7시 40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49살 김모 씨와 관련된 폭행과 협박 사건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손 대표를 소환한 겁니다.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의 피고소인이자 동시에 김 씨의 공갈 협박 일수의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나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기자 김 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장대로 손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교통사고 기사를 막고 회유하려고 채용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인지, 손 대표의 말처럼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대표를 협박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손 대표는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손 대표의 진술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손 대표의 소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 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야, 너 진짜 운전 센스 만점이다 아주. 형보다 더 안전하게 잘하네. JTBC 손석희 사장이 오늘 아침에 경찰에 나가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했다, 아니다,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 한 프리랜서 기자와 맞고소한 사건 때문인데 조사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멋져.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지난달 마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본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기사를 막기 위해 JTBC 내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폭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김 씨가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대표를 협박한 것이라며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손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소를 이어가는 등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논란이 된 사안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 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묵국이랑 그 불고기 이렇게 밥 볶아줘서 엄마가.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폭행과 공갈,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상준이가 운전 경력이 얼마나 돼? 한 남성이 빠르게 경찰서 유리문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경찰에 소환된 JTBC 손석희 대표이사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손 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가 연루된 의혹은 폭행과 공갈, 배임 혐의 등입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이 취재하는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오히려 김 씨가 자신에게 취업을 청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 역시 다시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손 대표를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김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자유청년연합 김기정 대표가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손 대표의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손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프리랜서 기자 김 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종입니다. 폭행 시비에 연루된 손석희 JTBC 대표가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손 대표는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서 건물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새벽 2시 45분. 어제 이른 아침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난 밥을 먹고 왔으니까 음료수 같은 거 갖다 먹으면 될 것 같아.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굳은 표정이었지만 기자가 말을 더듬자 질문을 유도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안 보여. 예, 그 증거 관련해서 저기 계시구나. 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김 씨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증거는 있는지 등 사건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는 김 씨가 제기한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자신의 보도를 막기 위해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했다며 김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자신의 SNS에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진술 내용과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김 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극우 성향의 유튜버 10여 명은 2016년 태블릿 PC 보도에 항의하며 손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덥다. 더워. 이미 3층까지 나가 있어 해가지고 폭행 시비에 연루된 먹고 나온다 손석희 해가지고 JTBC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손 대표는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서 건물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새벽 2시 45분. 어제 이른 아침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폭행에 개입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 곧 밝히겠죠. 굳은 표정이었지만 기자가 말을 더듬자 질문을 유도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세요. 예. 그 증거 관련해서 다 됐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김 씨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증거는 있는지 등 사건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는 김 씨가 제기한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자신의 보도를 막기 위해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했다며 김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자신의 SNS에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진술 내용과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김 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극우 성향의 유튜버 10여 명은 2016년 태블릿 PC 보도에 항의하며 손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폭행과 공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손 대표 측은 오히려 협박에 시달렸다면서 공갈 혐의로만 고소했습니다. 정효진 기자입니다. 저는 폭행하셨죠? 그러지 말고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 속 남성, 손석희 JTBC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 앞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이날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까 여기 어딘가 얼굴과 어깨를 3차례 폭행했다며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근처 없나? 자신이 손 대표의 과거 교통사고와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지를 취재하자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JTBC에 일자리를 제안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제안이어서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손 대표가 이력서 제출을 요청한 SNS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진짜 출근 일하자.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가는 동안 가는 게 JTBC는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가 오히려 취업 청탁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김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를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정규직 특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폭행은 없었고 툭툭 건드린 게 전부다.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측의 폭로와 반박이 거듭되면서 이번 사건이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손 대표 측 고소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진입니다. 화장실이요, 화장실. 저희가 쳐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직 시간도 많은데. 엊그저께 화요일 날. 네, 올라오기 전에.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가는 게 카페에 있으면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자를 공갈 협박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공갈 협박 두 건은 병합돼서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카페에 있으면 카페 들려서 커피 좀 마십시다, 시원하게. 김웅선 기자는 3차례에 걸쳐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치 3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아, 제가 목이 좀 말라가지고. 내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 손 대표 측은 김 전 기자가 JTBC 기자직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고 김 씨가 흥분하자 정신 차리라며 툭툭 건드린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기 있어요. 김 전 기자는 이 내용에 대해 일자리 제안은 손 대표가 먼저 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4월 16일 접촉사고에 대해서도 말이 서로 다릅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접촉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 사장이 차로 후진하다 부딪혔는데도 합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타고 온 거라서. 부딪힌 줄 몰랐고 이후 따라온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나중에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습니다. 손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삼촌 이게 마크가 현대 제출할 것이라며 이게 현대차로 가자. 김 씨가 이 사건을 엄마 기사화한다면서 사건 그거 타. 손 대표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우리 이거 타고 갈게. 구체적인 자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 측이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삼촌? 검찰은 양측의 고소권을 함께 묶어 서울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고 경찰은 손 대표와 김 씨의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볼까 상진이?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형은 항상 이렇게 차 타면 형은 배 타고. 전직 기자 김웅 씨가 JTBC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손 대표가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이 많이 달라서 수사를 통해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우선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엇갈립니다. 김웅 전 기자는 3차례에 걸쳐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치 3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 케이블카 타는 데가 있다고? 그래. 내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형아가 케이블카 타고 때문에 남산이었거든. 손 대표 측은 김 전 기자가 JTBC 기자직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고 김 씨가 흥분하자
정신 차리라며 툭툭 건드린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N이면 김 전 기자는 이 내용에 대해 일자리 제안은 손 대표가 먼저 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4월 16일 접촉사고에 대해서도 말이 서로 다릅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접촉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 사장이 차로 후진하다 부딪혔는데도 합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손 사장은 차가 부딪힌 줄 몰랐고 이후 따라온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나중에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습니다. 손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김 씨가 이 사건을 기사화한다면서 손 대표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구체적인 자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 측이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고소권을 함께 묶어 서울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고 경찰은 손 대표와 김 씨의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상진아 거기 케이블카 타는 데도 마실 만한 게 있을까? 그래. 와, 상진이 언제 이렇게 단풍이 들었지? 물이 언제 이렇게 들었지? 손석희 JTBC 사장과 차량 접촉 사고 피해자 사이에 최근 전화통화 녹취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1년 8개월 전의 사고 내용을 놓고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은 과천 한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훌쩍 지난 23일 오후 손 사장이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 사장은 A씨에게 간단히 안부를 물은 뒤 당시 사고 건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A씨 말은 다릅니다. 상황의 고모도 고모도 깜짝 놀랐대.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를 봤거든요. 여기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봤다 아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끝에 A씨가 그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봤다고 하자 손 사장이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를 하게 되면 한번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고윤이 우리 희민아가 엊그저께 이사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니?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이번엔 피해자 A씨가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우장초등학교. 우장산 초등학교 우장산. 우장산 초등학교 맞지? 선생님 차량을 쫓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맞아요. 안 멈추시고 그냥 고은이가 가셨어요. 지금 무슨 중학교 다니지?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기가 비포장 그렇죠, 예. 그래서 우장산 중학교인가? 입장차가 있는 만큼 손 사장 측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신월중학교? 상민이 형은 춘천중학교 소속이었어. 춘천중학교. JTBC 손석희 대표의 뺑소니 의혹에 대해서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JTBC 손석희 대표의 뺑소니 의혹 사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어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수사라고 지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손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데 대해 항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
도망갔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한 경찰 수사를 지적하면서 경찰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객관적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제 도윤이하고 도훈이만 기억하면 되겠네. 상진아, 일렉스티 해봐. 이제 우리 대구에서는 저 일렉스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야. 형아가 버스 전문가잖니.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서를 나서고 있습니다. 보면 되지. 어제 아침 7시 40분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손 대표는 포토라인에서도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손 대표의 폭행과 배임 등의 의혹은 지난달 10일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촉발됐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 대표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의 기사화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손 대표는 불법적인 취업 청탁을 한 건 오히려 김 씨라면서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로부터도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행위가 배임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손 대표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현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씨를 부를 계획입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말을 더듬는 기자에게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되는데 안 좋은 줄 알았으면 기법이 있어? 너 많이 기법? 질문하세요. 우리 상진이 또 안 좋은 점 기법.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가 차에 타려는 순간 취재진과 일반인 수십 명이 한꺼번에 뒤엉키면서 손 대표가 탄 승용차는 힘겹게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일 사고 났나? 오 마이 갓. 저거 봐봐. 저기 다름이 아니라 사고 났다, 사고 났어. 그것 때문에 어떤 친구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 굉장히 좀 뭐랄까 협박 비슷한 다치지 않았어야 될 텐데. 공갈죄로 고소를 해버리려고 지금 그리고 그게 좀 경찰 비대주는 거 같네. 그때 사고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조심히 옆으로 제가 그 현장에서 잘 모르고 떠났지만 나중에 하필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었고요. 예, 저도 이제 합당한 오마야 이거 보상을 좀 해드리고. 음주운전이야 이거 뭐 가속? 병원 차 수리비하고 병원비하고 해서 제가 얼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음주운전 확률이 높긴 하겠다.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어떤 친구가요? 예, 우리 선생님이 차에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 앵커들이랑 기자들이 전해주잖아 도윤아. 협박을 해가지고. 네.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제주 이거 춘천시에서 사고 났다 이거면은 나오니까. 당연히 아셨으려고 보고요. 원래 뉴스에서는 이런 게 제대할 때 전해지거든. 약간 좀 위협을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와 저기 간 거면 형아 그 사회문화센터 다녔을 때가 생각나네. 피곤하구나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형아가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중학교 때 형아가 사회문화센터 출신이었잖아 상진아.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회문화센터 여기. 저기 우리 화목원 가는 날 알잖아 상진아 화목원. 그 화목원 지나는데 사회문화센터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 형아가 그냥 여기 춘천 출신이었을 해야 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혹시 나중에 한해 하나 증언이라도 좀 필요하시면 초등학교 8살 그때 좀 때인가 말씀해 주실 수 9살 때인가 그때 형아가 여기 사회문화센터 소속이었거든. 왜냐면 지금은 제가 그쪽 업체에 없는데 예. 아직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막말로 그 다음에는 모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차 있었을 때 이렇게 갔었잖아 상진아. 되게 많이 제가 가봤잖아 그냥 거기. 여쭤본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그래 상진이는 얘기하는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지. 근데 형아는 머리가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내비게이션 잘 돌아가서 있는데요. 위에 있어.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녹음을 형아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건 하지 않아요. 예, 예. 아니, 우리 영화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머리 잘 들어간 형아 이렇게 나오라 해.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예, 예.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아니,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 같이 계속. 저 정도 충돌이면 선생님한테 음주운전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뭐 큰 길가에서 누가 그렇게 내려서. 우주인은 아니요, 큰 길가는 아니었어요. 아니면 남포운전이나. 저희 교회 뒤였거든요. 예,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그래요? 뭐 아니, 그런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고 뭐하러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를 하게 되면. 네. 한번 같이 피해를 피해를 사보는 거 처음이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남산에서밖에 안 탔어. 그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하고 케이블카 탔던 곳이 관련된 남산이었거든.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우리도 서울에.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떠났고. 여의도 쪽. 쫓아오셔가지고 같이 만났잖아요. 그 여의도에 가는 그 남산 있잖아. 그 사이에 뭐 내릴 사람이 없어요. 남산 타워 아니, 그 사이에 내렸던 사람이 아니라요. 예, 예. 저는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내렸고.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창문이 뿌였니, 이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후진해서 나가는데. 그럼 계속 손을 한번 이렇게 닦아봐,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닦고요. 이제 제가, 선생님 차량을 쫓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던 거고요. 차가 처음이지. 거기 가면 비포장, 그렇죠, 예. 예,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가 또 그렇게 소피가 좀 말해가지고. 베트남? 예. 하긴 그러네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두들기고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내렸다가 또 뭐. 그 여의도에. 왜 그러냐고 뭐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도윤이 예. 여의도 알아, 도윤이? 그 여의도 쪽에 가보면은 거기 남산타워 있잖아. 거기서 저번에 한번 타봤어. 근데 뭐 이 친구가 하여간 뭐 이상한 소리 해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야,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해 저거? 선생님한테 뭐 엉뚱한 소리 할까봐. 이렇게 사람 같을 때 깜빡해야 되는데 그냥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좀 아찔해 보였어. 만약 잘못된 일이 있으면 뭐 해드려야죠. 어쨌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나쁘게 하면 잘못된 거니까. 근처가 그 소양천에 소양을 깬 데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근처가 그 소양강 다리 거기. 네네네. 예, 그래서 하여간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내렸다 이 사실은 정말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두웠으니까 걱정해요. 소양강 다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 특히 아이고, 많이 지쳐보이는 상징이. 말씀하시기를 부딪히기 전에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내린 사람은 없어요. 네, 그 만약에 내렸던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수락집을 제가 이렇게 차를 두들겼을 때 예. 와서 뭐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제가 착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두워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근데 너무 아직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윙하오. 제가 그때 그냥 경찰하고 같이 윙하오는 상징이 그 외국 그 이름 그 외국 축구 이름 같다 나라 이름이. 윙하오. 예. 그럼 해주세요. 예. 잘못된 거는 들려야죠. 예. 예. 저분이 왜 저렇게 걸어간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게 상징이 띵띵 소리가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주의하라고. 이거 주의하세요라는 뜻이지, 띵띵 소리가. 이제 얼마나 더 가야 되죠? 그러면 좀 멀나? 좀 많이 가야 돼? 7분? 우리가 춘천 살아본 적인데 여기 춘천에 케이블카 개통했다는 건 처음 알게 되네. 근데 타본 적이 오늘 처음이니까. 상민 형아도 춘천에서 살때 우리 케이블카 타본 적 없잖아, 상진아. 우리 춘천 출신이었을 때도. 결국 키 듣자. 운전만 같다. 운영 몰래 하자.
공룡이 자는 동안 단어를 물음표가 있는 곳까지 옮겨놓는 거란다. 짱구를 한번 클릭하면 걸어가게 되고 공룡이 깰 때에는 재빨리 마우스를 클릭해 몸을 숨기면 돼. 만약 숨지 못하면 무서운 벌칙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공룡 몰래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공룡 몰래 하자입니다. 짱구를 한번 클릭하면 걸어가게. 술래잡기 비슷한 규칙인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한번 해보죠. A부터 할래요. A부터 할래요. 아무거나 할래요. 에이전트 중에서 영어 단어 공부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게. 이해도 못해 해보죠. 에어플레인. 놀라워. 에어플레인. 비행기죠? 에어플레인. 안 깨어나네? 아직까지 쉬워요. 애플. 뭐야? 살짝 걸었는데 한 발자국 걸었는데. 우장초등학교 그 근처? 우장산 그 우장초등학교 그 우장초등학교 그 코스가 그렇게 가팔라? 좀 힘들어? 저번에 에어플레인. 킥보드로 갈 때도 있잖아, 너. 비행기. 에어플레인. 그런 버스도 있네? 바나나. A가 언제 첫 올라면 번째 언제 판이고 훌쩍거려? Z가 마지막 판이겠지. 바나나. 한 번 올라오면 세 얼마나 번째 훌쩍거려? 판에 승민이 형은 자전거 타고 올만큼 올라간 적이 있어서 몇번 훌쩍거렸거든. 그게 조인나 우리 승민이가 훌쩍거리는 거 똑같잖아. 이거 훌쩍거리는 것처럼. 승민이 여기 처음이야. 오리죠. 그래? 달걀. 멋진데? 허벅지. 인장 탄다. 야, 도윤이 그런 실력이 있을 줄 몰랐다.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이거는 잘 된다. 몇 번 시행착오 거친 건 아니까 할만해요. 바람이 온다. 도윤이 말 들어보니까 승민이 형도 저번에 남산 갔을 때 올라갈 때 승민이 형도 헐떡거리는 거 봤었어. 이렇게 내려갈 때 갔을 때. 아우, 공룡이 진짜 무섭네요. Great. 여기 춘천에서 운전대 잡아본 게 몇 번째야? 처음이야? 모자. 어우, 그런 데도 있어, 안전운전 잘하는. 와우. 센스 만점. 와. 운전하면 인정. 상준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저번에 그 닭갈비 먹었던 생각은 안 나요? 여기 글자가 그러면? 모자. 이구아나. 이구아나. 여기. 바람이 온다. 저 표시 아니야, 상준이? 저 테이블 저 표시 보면. 형아는 딱 그리면 봐도 알아. 형아가 머리 내비게이션 잘 돌아가잖아. 와, 이게. 이구아나. 유료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려나, 이거? 젤리는 젤리죠. 이구아나는 이구아나고, 젤리는 젤리. 30분에 3,000원? 수강당. 젤리. 1,000원? 와. 키. 와. 키. 열쇠. 돈이 잘 봐. 승진이 형. 레몬. 봐봐. 레몬. 이게 또 처음 뭐가 붙어있는 거야? 레몬. 분홍색 저거. 마우스. 마우스는 컴퓨터 마우스가 아니고 비디오. 마우스. 가자.
긴장 탄다. 하다 보니까 에스트는 동시에 여기도 테이블 하는 곳이 있었다니. 그런데 네스트. 도윤이 조심해야 돼요. 짱구가 통구이가 됐어요. 네스트. 내려. 네스트. 많이 왔다 그래. 옥토퍼스. 문어. 삼촌은 도착했으려나, 삼촌이? 무섭다. 옥토퍼스. 옥토퍼스 문어. 피치. 복숭아라는 뜻입니다. 피치. 그런데. 바람이 온다. 피치. 저거 아니야? 도훈이 저거? 피치. 도훈아, 너희 엄마가 말한 게 저거 아니니? 보너스 기계가. 친구가 말씀하신 게 저건 것 같은데? 피치. 무슨 가지가 저기 필터. 도훈아, 저기가 타는 데야? 저기가 표사로 타는 곳인구나. 무서워. quilt. radio. 라디오. 여기 케이블카가 있을까? 바람이 온다. 도훈아, 그게 무슨 Radio. gesture 그게? 뭔 동작이야? 바람이 온다. radio. 먼저 왔, 다행이네. 무서워. radio. 도훈이 여기가 너희 엄마가 말씀하신 그곳인가 보네. snake.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여기. snake. 대박. 뱀. 그다음에 테이블. 탁자. 상진이 잘 발굴해줘. 테이블. 테이블. 그냥 거기가. 도착했대? uncle. 아저씨 또. 바람이 온다. uncle. 로우님은 치즈에 스프 같은 거. 형아 아이스. 실시간으로 시험 많이 와서 좀 해줘. 시험 많이. uncle. 아저씨가 이렇게 생겼네요. days. V까지 왔습니다. 여기 예수님하고 말씀하신 그곳이구나. 많이 왔다. 레이스는 꽃병이다. 첫 등장 여기구나. days. window. 창문. 성진아, 그러면 몇 장을 사야 되지? 좀 기다려보자. 우리 여기 들어가서 뭐 좀 마시자. 이제 나머지는 WXMI지. 4개 남았어. window. 많이 왔다 그러고. 여기도 편의점이. 몇 번 시행착오로 치긴 했는데. 많이 왔어요. 엑스레이. 뭐 좀 먹자, 성진이. x-ray. 요구르트. 아까 요구르트에서 먹었다고 하지. 여기서. 많이 오셨구나. 요거트. 제트. 지퍼. 이게 마지막 판이겠죠? zipper. 선생님과 다시 한번 단어를 알아볼까? 마우스를 단어에 갖다 대보렴. uncle. 한분도 골라봐. 단어 한 개만 갖다 댔는데 바로 이게 나오네. 아무튼 공유를 하자. 여기 도라에몽이네. 여기 도라에몽 있어. 도라에몽 26단계 A부터 Z까지. 거 먹었어. 도라에몽도. 네, 안녕하세요. 성진이 한번 골라봐. 이번에 짱구 교실을 이제 욕실에서 탈출하자라는 게임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제 채널에 올라온 짱구 교실은 사실 다 올린 겁니다. 키즈짱에 있는 짱구 교실만 제가 녹화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녹화를 시켜서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욕실에서 탈출하자라는 게임은 이제 키즈짱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유 받아, 우유 받아. 근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방송을 하고 싶고, 근데 당장 파일은 없고 그래가지고 찾았거든요. 근데 찾아졌어요. 예. 어떻게 무사히 이 플래시 파일을 찾게 돼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랑 지금 도착했대, 상진이? 지금 화면이 지금 게임 오버 화면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 첫 화면에서 제가 시험 삼아서 이제 녹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첫 화면에서 설명이 나오고 나서 금세 게임 화면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멘트를 날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바퀴 좀 돌자, 상진이. 그래서 이렇게 이 화면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다시 처음으로 돌리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고요. 제가 해본 게 페트병에서 이게 제일 네, 그럼 낫거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욕실에서 탈출하자. 그래, 여기 물이 내려오는 여기 욕조에서부터 배수관까지 파이프를 연결하는 게임이란다. 마우스로 파이프를 연결할 칸을 누르면 파이프의 모양이 보이고 파이프를 누를 때마다 모양이 바뀐단다. 단 물이 내려오기 전까지 연결을 모두 끝내야 해. 파이프를 잘 연결해보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파이프가 내려오네요. 지금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저 파이프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파이프 모양이 자꾸 바뀌거든요. 예, 물이 내려오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 공룡 화석이 있어요. 짱구네 집 아래에 공룡 화석이 있어요. 짱구가 저거 알면은 진짜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 물이 빨리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순발력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이게.